삶이 돌아가는 흘리는 단순내 콩심어 콩나오듯 당신한 그 당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잘 없고, 네네. 네. 혹시 아버지가 전시인가요? 네, 전시. 제가 하나는 알아맞혔는데 계속 전성기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려면 희망이 쫙 나와야 된다고, 전성기를 누리려면. 네. 그래서 전성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나. 그제 전성기를 계속 누리도록 하려고. 네, 그래서 제 이름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이름 이제 지으신 분한테. 이룰성자 빛나리인데 이름이 어떻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름이 막 지어진 이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한번 약간 상처를 받았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저는 요새 생각하고 있고. 상처 제가 오늘 치유해 준다. 본인 이름은 너무 좋은 게 전성기를 죽을 때까지 누리도록 희망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전성이라고.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무너지나 보네. 네. 편하게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요번에 이제 메일로 소개를 시켜 주셔갖고 메일 받고 이제 저도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영상들 보고 그 덕분입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좀 몇 분에게는 정말 쉽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소개도 시켜준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 3년 전 그때쯤. 네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 뵈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마침 이제 메일도 주셔서 지금 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몇 년 전에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서 희망을 갖고 있었더만 드디어 전성기를 만났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서 선생님들 만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책도 소개를 하고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하는 중에 릴루 마세라고 해서 릴루 마세 프랑스야. 네네. 그분도 영상가 분들 많이 인터뷰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온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프랑스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마스터 자기가 그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손가락 그분은 꼭 6을 치더라. 그게 스위스 아마 그 프랑스인데 6이 중요한가. 6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자기가 볼 때 거기에다 죄를 지어놨더라고. 그러면서 많이 선전을 해줘서 그분이. 왜냐면 그게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 렉서 홀에 2,800석인데 그때 뭘 했냐면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전 세계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기후 협약을 하기 한 달 전이야. 그럼 지구를 이렇게 막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은데 도인들 불러놓고 이거 한번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구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는 프로젝트를 프랑스 파리에서 1년 넘게 준비해가지고 그 지구에 있는 마스터들만 이제 22명을 뽑아서 24시간을 아예 생중계로 지구의 메디테이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1년 전부터 이제 지구에 있는 유명한 마스터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섭외를 하는데 기준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기준이 뭐냐면 이거 말빨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도력으로 하는데 그 도력을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딱 앉아 있으면 이 아우라의 크기가 나온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우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아우라 크기의 파장 크기 강도로 도력이 높다를 정한다는 거야. 그럼 객관적인 수치가 되잖아. 사실이거든, 그거는 이 아우라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뽑게 됐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중국에 80이 넘은 분 한 분이 그 비교를 했을 때 그분이 제일 크더래요. 아우라가 강하고. 근데 제가 스위스에서 만났는데 아니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다는 거야. 제가 지구에서 1인자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앉혀야 아, 네. 볼 거 아니에요. 그 밤 12시 다 자는데 뭐 자기 스승 해봤자 누가 볼 거예요. 그 치열하게 로비를 한 거예요. 그 시간 배등을. 그 나는 뭐 로비 하나도 뭐 할 사람도 없고 나는 느닷없이 제일 마지막에 뽑혔는데 프랑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성당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보통 2시 넘어서 이제 먹고 이러면 4시, 5시에 제일 많이 본대요. 이거 시청을. 네. 와, 그러면서 제보고 지구의 1인자니까 4시, 5시에 그 시간에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와, 그럼 하라면 하죠. 그래서 릴루마스가 그때 그날 와서 그 끝난 뒤에 저한테 인터뷰해서 지구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 번 내가 또 인터뷰하고 그분이 막 질문한 거 대답하고 그래서 소개를 몇 번 릴루마스가 해주고 그래서 조금 친분이 있었죠. 그분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래 이제 영성가들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지구에서 마스터들을 뭐 내노라는 마스터를 제가 만났을 때 이제 본인이 그 조지 디펜서, 네네. 조지 디펜서 그런 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타 무르자니 이런 분들 다 만나고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하나가 딱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고 온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서 5년 동안 학교를 열고 세계 사람들 깨우쳐 주면서 딱 하나가 달라. 한 타이밍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한 제가 네. 늘 이렇게 출발하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텅 비었다든지 뭐 하얀 백지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보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미 해결되어졌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원이 다르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여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럼 가능성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소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갖춰져 있다 소리하고 같잖아. 네네. 이렇게 접근이 깨달아져 있다고 접근을 시키거든. 아, 네네. 근데 다 마스터들이 깨달아야 된다로 출발하잖아. 네. 이게 제가 그 세계적인 마스터하고 딱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혼이 영혼 여기 뭐 혼이 생각을 굴려서 답변하는 이런 걸 안 하거든요. 혼은 내려놓고 영이 일러준 대로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혼은 하다 보면 군더더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영은 깔끔해요. 쉽고 간단하고 명쾌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차이로서 보인다. 지금 바로 질문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이제 말씀해주신 영과 혼, 네. 제가 이 개념을 자세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게 비판적인 시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는 설명을 잘하면서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심지어 핸드폰 하나만 사도 이 제품 사용 설명서 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도를 가르쳐. 5가지 측면으로 각도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쉽게 그냥 사유로서도 할 수 있게끔. 사유로 하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지. 숨 쉬어 살아가네? 이렇게. 쉽게 접근해봐라. 그럼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되네. 그러면, 와, 도와줘서 살아가네. 그 다음 내가 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살아가네? 먹으려면 또 농사 지어주고 이런 도움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간단한 사유만으로도 우와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도와준 덕분에 사네. 요거 하나만 자신을 알고 살아도 사는 게 일사천리로 쫙
풀려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도와줄 수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고맙다 소리하고 도와줬다고 막 덕분이다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도와준 걸 알아주고 늘 고마워하고 거기다 한 발 더 보답하면서 나도 뭘 은혜에 보답할까 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되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 살짝 알았다. 아, 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보라고 계속 불만이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아니 공기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얻어먹는 주제에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아니 제가 공기 만들어서 먹으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해도 되지. 물 한 방울도 지가 만들지 못하고 얻어먹으면서 얻어먹는 놈이 자꾸 불만하고 이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다니까.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다양하게 내가 5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안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삼중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전해줬어요. 그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영혼을 붙여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 하면 같은 한패라고. 물론 같은 한패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몸뚱이 하면 한패잖아. 근데 심장 역할이 다르고 간 역할이 다르잖아. 네. 똑같아. 영혼 하면 한패인데 즉 한 몸이니까. 그런데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영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전체가 하나의 영이니까 유일신이야. 하나밖에 없어. 불교로 말하면 일불사상이야. 불교도 법화경 좀 어서 공부가 올라가잖아.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성문, 영각, 보살 뭐 이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일불이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공부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저 기독교도 유일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영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은 전지전능해. 이걸 이제 요즘은 과학자들은 빛이라고 말하고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빛이면서 에너지인데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도. 왜냐하면 빛이라서 다 비춰서 보이니까 다 아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전지. 이건 에너지로 되어 있다 보니 이걸 뭐 에너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전능. 그래서 영은 전지전능한 능력자이고 창조자. 이걸 이제 유일신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나툼 혼이라는 개체. 이걸 제일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내가 해준다면 딱 이렇게 표현하면 쉽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잖아요. 네. 하나에 들어있지만 요 안에 요 혼들이 다 개체라는 거지 이렇게. 개체. 전체 요건 하나는 그 혼. 먹고 난 하나는 영. 영으로서는 하나지만 혼으로서는 다 개별적이다. 개체, 이거는 전체. 몸 두 개를 알아야 돼. 전체라는 체자는 하나로 되어 있다 소리고 개체는 개별적 구분이 된다는. 근데 우리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를 놓치가지고 분리된 줄 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나하고 상관없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면 전지전능하니까 오직 영의 도움을 받으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돼. 근데 우리는 영의 도움을 안 받고 혼이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 경험에 의한 지식과 체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달라서 그것만 옳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삐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확하게 영은 특징이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철저히 강요하고 있어 보이지 않게 강요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필요한 걸 딱 맞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 근데 우리가 혼이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보여줘도 못 봐. 자기 생각이 갇혔어. 근데 혼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판단해서 선택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혼이 선택을 못하면 혼나지. 그래서 혼이 날 수 있지. 선택 잘못하면. 왜? 하든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육인데, 육은
혼이 선택한 대로만 하도록 돼 있어. 근데 혼이 선택을 잘했을 땐 육도 기뻐. 왜? 성취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업적이 쌓이고. 근데 이 혼이 판단 잘못했을 때는 성취가 아니라 되는 일이 없다 하면서 괜히 몸뚱이한테 시비 걸고 아부리하고 막 술 같은 마시가 괴롭히고 그죠? 몸뚱이 그래서 혼날 때 몸뚱이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 육은 혼이 선택한 것을 행동하되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하는 특징이 있고 혼은 선택한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렇게 요즘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주도권이 딱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영의 도움을 받는. 그럼 혼이 내려놓는 거를 마음을 사용 안 한다 해서 무심. 내가 무심이 있었더만은 뭔가 느낌이 내려왔다. 직감이 있었다. 영감이 있었다. 그다음 할멈이 나타나면 안 되지만 영감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때가 혼이 이제 자기가 제대로 잘할 때, 즉 자기는 끼어들지 않고 영의 능력을 자기 그대로 도움받아서 하는 거. 이걸 내 안의 스승을 만나서 내 안의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표현과 같고 진짜 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비치고 에너지인 줄 알아서 죽지 않네. 영생하구나. 이렇게 아버지 만났다 소리하고 같아. 법화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 만나는데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 똑같은 거죠. 기독교에서도 아버지 만나라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영혼주. 그러면 내려놓으면은 영이 드러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거는 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혼이 영에게 묻는다 생각하면 되지. 네. 우리가 내면에서 혼자서 상대방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 물을 때 혼이 영한테 묻는 거라고. 오늘 내가 촬영 가서 어떻게 찍을까? 무슨 질문 해야 되지? 이러면 여기서 살짝 느낌이 탁 와. 그거부터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생각나면 그걸 해야지. 뭐 이런 게. 그러면은 이 영과 혼을 구분한다면 언어로 되어 있는 생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혼이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느낌, 감각적으로 오는 부분은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감각,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 느낌하고 또 감각에 보면 감정 이런 게 끼어든 게 있잖아. 그런 건 다 혼 쪽이고. 그게 쉽게 하면 영은 특징을 내가 5가지라 그러거든. 기쁨, 감사, 수용, 축복, 사랑. 이 5가지 들어보니까 좋은 것밖에 없지. 왜? 영은 왜 좋은 것밖에 안 할까? 다 자기니까. 다 자기니까 마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강요를 안 한 것 해도 철저히 강요를 해요. 왜? 같이 잘 살자고. 그래서 만약에 불평불만하면 일이 꼬이고 안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칭찬하고 막 긍정으로 하면 잘 되도록 하고 왜?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지구는 인과의 법칙에서 돌아간단다. 이렇게. 영이 꾸며난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이 5가지가 영이야라고 하는 거는 혼의 작용이잖아요. 혼이 이렇게 그거야 하고 이제 요거를 그러면 영을 평소에 계속 이렇게 체험을 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영은 이런 거야 라고 일단은 배우고 믿고 그냥 믿고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네, 보라고. 늘 영이 일러준 대로 하고 있어. 누가 안 가르쳐 줘서 이게 영이 한 거란 걸 모를 뿐. 본인 화장실에 어떻게 가? 오줌 마려우니까. 그지? 느낌 없잖아. 느낌이 없잖아. 네. 오줌 누러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그게 영이 하고 있는 거거든. 또 어떤 때는 물 마셔야 됐다는 느낌 오잖아. 그럼 그게 영이 다 해주고 있잖아. 내가 혼이 어떤 집착에 막 몰입해서 빠져있지 않을 때는 늘 영이 해준 대로 하고 있어. 대표적인 우리 표현은 느낌이라는 표현이지.
딱 우리 말로서는 좀 어울린다고 봐야지. 그렇게 저는 쉽게 영체험을 어떻게 하냐, 화장실 가기 전에 영체험했다. 왜? 형이 화장실 가라고 느낌을 주지 않더냐. 아주 쉽게. 그때 이제 바로 혼하고 구분돼. 그때 혼이 야 이거 마저 하고 가야 되겠다. 혼이 딱 부르게 걸 때가 있다니까. 네. 꼭 참고. 아시겠지? 이런 구분이 되잖아. 네. 딱 구분이 되죠. 혼의 역할과 영의 역할. 영은 그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참고 좀 더 하고 마저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갈 수도 있어. 영은 지금 소변하러 가는 게 좋다 하고 일러줬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구분이 되지.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을 이제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그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을 예전에 그 생각에 동일시돼서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 계속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이 생각을 약간 이렇게 머리서 지켜보는 이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전 부르고 있는데 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더니 유지가 잘 안 돼요. 이게 동일시됐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동일시가 됐다가 뭐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보는 거지? 이게 뭐가 한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영하고 혼으로 구분해서 보면 쉬워지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왜 역할에서 살짝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쉽지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동작을 취하고 싶은가를 제가 묻고 싶다는 거지. 왜 본인이 그런 동작을 취하고 싶어요? 일단은 동일시되어 있다가 관찰자로 봤을 때 생각이 내가 약간 아닌 것 같은 대상인 것 같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렇다면 생각이 내가 아니면 뭐가 나지? 라고 해서 그걸 자꾸 찾고 있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안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럼 제가 그렇게 안내하게 안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알게 우리가 함부로 만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 분은 아마 전지전능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고요. 왜요? 일반적으로 동의하기 쉽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고 누가 만들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전지전능한 분이 불량품 만들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걸 만들겠나 이렇게. 저희가 공부한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딱 출발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용도에 따라 딱 맞게 쓰는 데만 신경 쓰지 이게 왜 올라와서 없애야 된다 뭐 관찰자로 바라보고 이를 안 가르쳐. 질문했을 때 안내는 해주지만. 왜? 지금 지구에서 내가 뭐 하러 왔는지를 보면 빛나게 사용하러 온 사람이지 그 관찰자 뭐 이거 쳐다보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구에서 몸뚱이를 받아서 빛나게 쓰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딱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그래야 내 앞이 방향 설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몸뚱이를 빛나게 쓰려고 지금 몸뚱이가 관찰하러 왜 관찰하러 몸뚱이 갖고 관찰하냐? 몸뚱이 없이 관찰하지. 그죠? 그래서 자칫하면 공부를 위한 공부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온 몸뚱이를 갖고 온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공부하는 과정에 보면 자 아상을 없애야 돼 막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상 쓸데 없었으면 전지전능한 분이 왜 만들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아상은 용도가 있다고. 그때 쓰면 빛난다고. 그 아상의 용도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서 본받게 할 때는 아상을 좀 내세울 필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되더라고. 내 자를 좀 강조해가지고 니도 해봐라 할 때 본보기 할 때 좀 드러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써야 된다. 아상은 나쁜 놈이라고 자꾸 안 써야 된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 아상은 처음부터 차라리 안 만들지. 제가 접근하는 게 이렇게 달라. 제 덕분서구리 제자들한테 가르친 출발이 다르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마스터라고 딱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출발이 다르네. 그래서 화도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다스려서 화는 안 내야 된다. 이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친다. 우리 덕분서구는 화에 대해서도 3단계로 가르치거든요. 화를 자기가 바라볼 줄 알고 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끌고 와야 돼. 화의 역할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화를 특히 여성들은 화를 잘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든. 여성이 천사포같이 화를 잘 사용 안 하면요. 남자들 우습게 알고 자꾸 뭐 피곤하게 만들거나 혹은 뭐 일을 덤태기 갖다 줘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이런 거 많아요. 그렇다면 화를 팍 쓰면요. 그럼 함부로 안 해요. 그럴 때 화가 빛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부 다 용도가 필요해서 있다 하고 특히 이제 분별망상이라 했잖아요. 분별심, 분별망상, 번뇌망상 이런 단어를 써가 되게 안 좋은 것이 말해서 제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분별망상이라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봐. 내 보고 안 좋다고. 그럼 나는 왜 낳았어? 엄마 보고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별심은 이걸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상태, 즉 무심에, 무분별, 무심에 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거꾸로 무심은 철저히 분별을 잘하게 도와주고 분별은 철저히 무심에 들게 도와주고 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역할만 알면 정확하게 분별을 얼른 알았어 무심히 들으라고 무심히 들면 되는 거지. 그럼 뭐 관찰자로 봐가지고 뭐 생각한테 빠지지 않게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되게 쉽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역할로 봐라 하는 것은 제가 불교 TV에서도 이야기해 줬거든. 달날에서 지구를 봐버리면 우리가 한 덩어리다는 거를 금방 알아서 우리는 한 몸이네. 꼭 깨달아서 뭐 한 몸이네 하나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왜 결론은 똑같잖아. 한 몸이니까 그럼 한 몸 같이 잘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뭘 하더라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적거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역할로 전부 다 보고 그 역할을 빛나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체가 다 지금은 증명이 끝났다고 빛으로 돼 있고 에너지로 돼 있다고. 그럼 왜 빛으로 돼 있을까? 자기 역할을 빛나게 해달라고 빛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빛나게 하는 것만 하면 돼. 제가 오늘 우리 스님 모셨으니까 스님을 빛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요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네. 건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그렇죠. 부분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잘 보라고. 자, 출발을 여기서 하라. 여기서 하면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거라. 그럼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고 부정하는 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는 건 사용하는 걸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 즉 에너지적으로 마이너스를 낼 수 있는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요 가만히만 있어도 될 거를 일을 저지르면서 플러스로 안 만드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럼 분별을 이때는 쓰는 그렇죠. 네. 그 분별을 했다면 나도 상대도 이웃도 세상도 좋은 걸 하라. 그걸 전체를 이롭게 하라. 그걸 옛날부터 공부한 분은 선이라고 썼잖아요.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걸. 그걸 불교에서는 꾸살라. 이런 표현으로 빨리어로. 그럼 영어로는 wholesomeness라고 하죠.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말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취업하고자 할 때 면접할 때 왜 취업하려고 하냐 할 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번 하려고 이렇게 말해라 가르치거든요. 왜 장가 가려고 하냐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
항상 왜 장사하느냐?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방향은 제대로 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1억을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해서 공짜를 쓰고, 빌공짜, 안 그러면 빌 헛자를 쓰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요 속에서 지혜를 봐야 돼, 지혜를. 아무것도 진짜 없나? 보면 꽉 찼다고, 텅 빈 충만 이렇게 하잖아요. 꽉 차 있다는 거지. 지금은 다 꽉 차 있다고 해. 에너지로 꽉 차 있다, 빛으로 꽉 차 있다. 이건 뭐 지금 다 증명이 끝나서 내가 뭐 굳이 뭐 강조 안 해도 되거든. 그 꽉 차 있으면 뭐예요? 꺼내 쓰라요. 그래서 덕분서쿨의 공부는 이게 이미 꽉 차 있다, 이미 갖춰져 있다로 출발해라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철저히 뭘 줄 거야, 무엇을 오늘 줄까 하고 나누는 데만 이 몸뚱이를 숨 떨어질 때가 있으라는 거거든. 그럼 나누는 거 하면 또 이 지구는 또 신기하게 내가 땅에다 콩을 먼저 하나만 줬다. 그러면 10배, 100배 뭐 콩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잘 안 살 수가 없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딱 요거 하나부터 출발하면. 그 눈만 뜨면 뭘 주지야. 그러다 보면 뭐 또 절을 안 지도 주지가 되지. 뭘 주지 하다 보면 주지인 줄 알고 이거 주지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절 이름 하나 지어주는 거지. 뭐 솔소사라고. 솔선수범해서 소통하고 사랑한다고. 그 나는 솔소사 주지예요. 그러면 이제 주지 스님 오셨군요. 이렇게. 지금 저도 주지하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뭘 주지하니까. 성복 안 입어도 주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솔소사 주지. 그죠? 이렇게. 이걸 뭐냐면 반야라는 단어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지. 불교에서는 반야를 분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지혜로 지자가 들어있어요. 무분별 지. 분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 분별 안 하니까. 근데 그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네 이런 건 다 지혜에서 나온단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미 해결되었단 말이네. 이런 게 나오는 거 다 지혜단 말이야. 텅 빈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네. 이런 지혜가 있는 거지.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으려면 이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되네. 그래서 우와 텅 빈다가 충만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 지혜에서 나오는 뭐 분별치. 그럴 때 반야 바람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바람일은 뭐 바람이 다 이루어져서 밀어내는 거예요. 바람은 이제 안 한다는 소리야. 바람일. 바람 안 해. 밀어내본다. 왜?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만 성취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부터 뭐 할 게 있어? 와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뭘로 보답할까 하는 두 가지 행동. 이게 바람일 행위거든. 그래서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입꼬리 다 올려가지고 항문도 착착 닫고 계속 뭘 주지 하고 주는 거지. 네, 이게 이제 바람일 삶이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이어서 또 한 부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슴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가슴이 닫혔다라고 됐을 때는 뭔가 싫어하는 느낌이 더 나고 그리고 열렸을 때는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좋고 이런 느낌. 그래서 가슴이 열렸을 때 그럼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아까도 그 5가지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슴이 열렸을 때 사랑을 느끼니 영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가슴이 열렸을 때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을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맞다면 가슴을 어떻게 계속 열려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자,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때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돼요. 가슴이 열리려면 가슴이 열렸다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것도 고집 피우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내려놓고 처음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수용하려면 제일 전제가 분별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돼. 분별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내려놓으면 내가 마음을 사용 안 한다고 무심이라 그러고 그렇게 무심이 있으면 가슴이 열리게 되고 그때는 다 수용하게 돼.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무심이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은 먼저 허용해 놓고 들어가면. 네. 아시겠지? 네, 네. 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떤 말도 내가 먼저 받아주겠다고 내가 딱 정해 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무심이 있지 않아도 요 정연들을 실천하다 보면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이 전제가 돼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무심히 있음으로써 즉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즉시 수용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때 나는 가슴이 열린 걸로 느껴져. 상대방이 왜? 뭐든지 다 수용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슴이 열린 상태 계속 있으려면 내가 내려놓은 상태, 이거를 마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단어를 쓰면 무심 상태에 늘 있으면 내가 가슴이 열린 상태에 있어서 모두를 다 한꺼번에 보고 있게 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열렸을 때는 저는 지나가면 전체가 다 보여. 이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몸이 움직이면 예를 들면 오늘 가지 않는 화장실을 또 가. 그러면 벌써 여자 화장실에 저 안쪽에 불을 켜놓고 있어. 낮에 내도록 안 끄고 나오게. 그럼 내가 몸을 가서 나는 살짝 끄고 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에 불을 안 껐냐 이런 말은 안 해. 그 알았으면 안 껐겠어? 그지? 깜빡했으니까. 그래서 이 손이 할 때 이 손을 모르고 살짝 해주면서 근데 계속 마음을 보내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지. 항상 돌아 나올 때 한번 더 살펴주세요.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인단 말이야. 왜? 어떤 것에 내가 생각이 지금 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 생각이 가 있으면 그거 말고 안 보여. 너무 웃기는 이야기 해줄게. 토끼 사냥하는 분 있잖아요. 그 토끼만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지금 꽃이 엄청 이쁘게 핀데 그 꽃밭 나무 꽃이 있었어? 몰라.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여. 이렇게 우리 생각이 한 군데 딱 가버리면 다른 건 안 보여서 한 군데 가지 않도록 하려고 내려놓고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급한지 보여. 저분이 급하네.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주게 돼. 근데 자기가 요게 꼽혀 있잖아. 그럼 이분이 급한데도 몰라.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무심이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너무나 전체에 딱 맞게 하니까. 그때 이게 무심을 다른 말로 영이다 이렇게 한다. 네. 이때는 전체가 다 보인다고 전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개체가 있고 전체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 삶을 사는 것을 대원이다. 개체로 살 때는 소원이다. 이름이 달리지. 개체로 살 때는 소아라 그러고 전체로 살 때는 대아다 그러고 이런 언어들을 바깥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놀지 말라고. 괜히 그걸 복잡해. 내가 무심해서 딱 있으면 내 삶이 전체가 보이니 실제로 전체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 대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대원을 세웠어. 나는 대원의 삶으로 살 거야. 뻥이다는 거지. 말만 하지. 여전히 그는 개체로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확 뚫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어졌어요? 네. 박수 한번 칠게. 일단 요 말씀 듣고 질문이 싹 사라졌는데 네. 일단 지금 준비해온 그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알아차림,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요거는 궁금하네요. 그 어떻게 하면 그 무심 그리고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있을 수가 있는지 좀 쉬운 방법이 있는지. 네. 사람들이 이런 거 하실 때 이 과정을 좀 잘하면 좋겠다.
자꾸 누가 참선하면 좋다더라, 좋다 한다는 거야. 누가 무심히 있으면 좋다더라, 좋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오래 못 가. 왜 해야 되지?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건 뭐가 좋아요? 이걸 단 뒤에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선서가. 그러니까 무심히 있게 되면 분별이 없잖아. 분별이 없는 상태는 첫 번째 편안하다. 그때 오는 느낌이 행복감이에요. 충만감, 충족감, 이름을 붙여서 그래. 자기 느낌은. 사실은 그때 오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고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 분별 대상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려놓고 딱 있을 때, 내려놓는 것도 쉬워. 내려놓을 때 그 옛날 보조국사 진울께서는 수심결에서 모르겠다 하고 내려놔라 한 거예요. 이거는 저 나란다 대학부터 인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내려내야 되는데 제발 무심히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생각을 내려놔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고 더 힘들어가지고 에이 때려쳐야 되겠다. 에이 모르겠다. 때려쳐자. 에이 모르겠다 했는데 생각이 딱 내려놔진 거야. 완전히 좋아가면 난리가 났어. 우와 드디어 생각이 내려놔졌다. 그래서 옆에서 물으는데 어떻게 했나 이게 모르겠다 되더라. 그래서 모르겠다가 전해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도 전해 내려왔다고. 단지 불에면 시적 견성이라 써놨죠. 단지 모르겠다만 알면 그 즉시 뭐야 성품을 보게 된다. 딱 써놨단 말이야. 그게 준 내려서 지금도 뭐 몰라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해 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하면 이 지구가 콩 심을 때 콩이 나오는 인과의 법칙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는 모르겠다 하면 내려놓는 거는 되는데 진짜 몰라본다니까. 왜? 시를 자꾸 모르겠다는 바람에. 대단히 위험한 거라요. 왜냐면 이거 말고 할 게 없다면 이걸 해야지. 근데 이거 말고 할 게 있다는 거지. 뭐, 더, 부, 이, 미, 다 하고 입꼬리 딱 올려보시라. 그럼 즉시 딱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덕분입니다 하면 분별이 사라질 뿐 아니라 덕볼일이 계속 생겨요, 이거. 그 분별이 안 사라지든 말았던 덕볼일 날라오면 좋잖아. 이 지구에 살면 덕볼일 생기면 뭐 더 이상 좋은 거 있어? 평생 덕볼일 생기도록 살면서 또 이 덕보이며 들으면 종교하고도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기가 또 살아나? 운이 또 좋아져? 아니,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게 도랑치고 깨잡고 뭐 마당 쓸고 돈 주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덕분이 한번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는 덕분이 생기고 그럼 이거는 또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돼요. 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뭐 이렇게 뭐 자세를 잡고 있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덕분입니다. 아우 덕분입니다. 형님 덕분이다 하다가 뭐 꽃 보고 아이고 꽃 덕분입니다. 이래 되거든. 어떤 앞에 대상을 이렇게 고정 짓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지. 그리고 고마운 표현을 늘 할 수 있는 언어거든. 우리는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고마운 표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뿐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예요. 왜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사람이 있냐는 거지. 그거는 알아야 사람이냐. 그러니까 고마운 표현이 덕분입니다. 뭐 덕분이다 하면 신기하게도 덕분이다 하면 생각이 끊어지 버려. 내려놓을 것도 없이 내려놓아져 있어. 얼마나 좋아. 내려놓으려고 용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고 입꼬리 싹 올리면 왜 이럴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입꼬리 올리면 생각이 분별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입꼬리만 딱 올려도 끝나버려. 그래서 삼천전 성화물에 부처님은 늘 입꼬리만 올렸다 했어. 그리고 늘 무심히 계셨다 이 소리야. 제자들이 한 번도 질문을 안 해. 왜 부처님은 입꼬리 맨날 올리고 있어요? 질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원래 저기 트레이드 마크야. 맨날 보면 입꼬리 올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손 딱 들고 부처님 왜 맨날 입꼬리만 올리고 있습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본 거지. 그렇게 해보면 무심해 있게 되니까. 그렇게 딱 하면 무심해. 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 쉬운 걸로 해야 되는데
득볼도 계속 날라오게 하면서도 무심에 들게 하고. 그 이때 그럼 왜 무심에 들려고 하냐? 왜자를 가르쳐야 된다. 무심에 들면 전지전난 영이 딱 맞게 딱 일러줘. 그럼 그대로 행동만 하면 돼. 머리 굴릴 일이 없어. 행동할 때 적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러면서 재미나게 하는 거지. 그럼 딱딱딱 맞춤식 서비스가 돼. 이때 영을 신이라고 그래, 이름을. 신. 혼을 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인 합발이라고 그래. 신인 합발. 영이 일러준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신인 합발이라고 그래.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 특히 무심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통할 수가 있어. 무심에 있으면 이런 거하고 다 소통이 됩니다. 이런 컵하고도. 특히 뭐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소통을 다 할 수 있다. 왜? 무심일 때는 하나가 돼버리겠다. 전체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을 쓰는 거를 신통력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신통력 우리가 6개나 있다고 그래, 우리한테. 이걸 끄집어내서 쓰면 학교 안 다니도 이 능력과 자기 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으면 건강, 행복, 풍요를 만끽한다는 거지. 누구한테 안 배워도 갖고 있는 것만 써도. 심지어 눈 5개 있다잖아. 눈 5개 이거 쓰면 끝나요. 이런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계속 욕 나오게 18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박사 땄다는 거야. 나 들어봤어. 그 왜 18년이야 이게. 지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욕이 안 나오겠어? 근데 덕분에서 그걸 뭐 석 달만 다니면 눈 몇 개 막 쓰는 거거든. 눈 5개 있는 것 중에 몇 개 가르치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렇게 욕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신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인과에 맞춰서 내려놓는 것도 사용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다. 그래서 고마운 표현도 할 뿐 아니라 덕분일도 생기게 하고 무심에도 들게 하는 덕분입니다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대신 덕분입니다도 네. 좋겠네요. 네. 제가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지적 재산권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부분들이 많이 네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무심에 딱 맞는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이런 노래도 한 구절 이렇게 혹시 부탁드려도. 근데 출연료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왜냐면 가수들 출연료가 비싸더라고. 네. 근데 먼저 노래 부르기 전에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지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반복의 힘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데 반복 중에서도 즐겁고 신날 때 기억은 더 잘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래 부르고 즐길 때인데, 그래서 노래가 우리의 기억을 도와주는 하나의 큰 역할로서 특히 옛날에 필기 도구가 없었던 3000년 전에 무엇으로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필기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딱 영에서 일러줘서 알았죠. 노래로 전했다는 거를.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찾으러 보지 않겠어요? 찾아보니까 최초의 경이 수탄이 빠따라든지 여기 보면 법구경 이런 거 보세요. 식기절이에요. 식기절. 식기절 흥을 하면 모르잖아. 그래서 노래로 전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저도 38년 공부한 걸 지금 노래로 아마 100곡 가까이 될 건데 노래로 전수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배워두면 30년 지나도 안 잃어버린대. 기억해가서 퐁당퐁당 더블을 던지자 이러면 그 노래 배웠던 사람 따라서 흥얼흥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다 노래로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할 때 제가 길을 안내한다 해서 길 안내문. 자기소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아니 앵콜 오빠 뭐 이런 좀 아니 어떻게 이걸 할 줄 모를까. 가수가 부르면 출연료는 안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네. 이때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출연료보다 비싸지. 덕분이는. 그리고 이제 이쪽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배움을 가고 있는데 나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도 조금 걱정되고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도 잘 몰라서 좀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일단은 공유를 하고는 있어 전부 다. 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요거를 어떻게 이제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네. 네, 그 부분 판단 기준. 네.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 기준이 있으면 대단히 쉽잖아요. 안내하기도 쉽고. 이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살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딱 잡혀. 자, 제일 먼저 이 세상부터 먼저 안내를 하라고. 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연 과보의 법칙인 변하지 않는 법칙을 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뒤가 딱 맞아. 근데 아무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안내하지 않는다고. 이게 기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한 번씩씩 지나가면서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들어보면 최소한 인과의 법에는 맞아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맞지 않으면서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 그게 뭐냐? 이 인과는 돌아오거든요. 과보로. 그럼 절대로 플러스 에너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명심해야 되거든. 자,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 덕분스쿨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이유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용 안 하게 한다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사실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대로 표현을 부득이해야 될 경우 정말 예외적으로 하라 이래요. 부득이. 왜? 상대방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이 아프다 이래 해볼게요. 무릎이 아프다면 보통 사람은 사실은 무릎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릎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럼 병원에 의사가 무릎 문제가 있네. 그럼 무릎 치료를 한다는 거지. 이때는 치료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무릎에 문제가 있다. 아프다 해난 그 실은 또 떨어진다고. 지금 아픈 게 사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을 또 떨어뜨려 가지고
꼭 보면 풀을 매면서 잡초를 씨를 떨어뜨리가 또 잡초가 나게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발하겠지. 그럼 대부분 병원도 많이 생기고 환자가 늘어나고 재발은 더 늘어난다. 왜 재발이 늘어나냐? 제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왜? 지구는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사랑해달라고 신호가 왔어요. 여러분 사랑이 나오잖아. 그럼 사랑 아시겠지? 이런 것부터 쓸 줄 알아라는 거지. 이 지구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인연 과보의 법칙 줄여서 인과법에라도 맞는 거를 이야기를 먼저 해라.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 제가 LG 야구 감독했던 그 이광환 씨라고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감독에서 그분 오실 때 내가 감독할 때 코치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줬거든요. 우리의 뇌 구조를 알고 코치를 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피처가 공을 딱 던지는데 오늘따라 스트라이크 좀 높은 데를 많이 던져. 그러면 높은 걸 노리라 되는 거지. 높은 걸 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은 걸 노리라는 말을 어째 해야 되느냐? 요 순서가 야 높은 걸 노리고 낮은 걸 버려.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했잖아. 그럼 우리 뇌는 높은 걸 노려는 걸 잊어버리고 낮은 공에 배트가 나간다고. 우리 뇌는 엔드 했을 때 뒤에 걸 기억해.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낮은 걸 버리고 높은 걸 노려면 높은 공에 배트가 탁 나가. 이걸 제가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생각 없이 한다는 거야. 이걸 메커니즘이라 그래. 이걸 알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잘 봐라고. 메커니즘 하나만 해볼게. 와, 그거 나 어려워서 못 하겠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제. 그럼 여기는 어렵다고 딱 기억해가 계속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어렵다를 안 하고 쉽지 않아 이러면 안 해. 그거는 잘 몰라. 마누라인 줄 알고. 알겠지? 그럼 이주는 쉽다로 기억한다. 이걸 뭐냐면 우리의 뇌는 뒤에 붙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언어 구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철저히 이런 걸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걸 언어 구사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언어 구사력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깨달아 보면 맞는데 말은 막 나가. 인과하고 상관없는 거지. 콩 심은데 어떻게 인과하고 상관없어? 콩 나오지. 도만 깨달으면 인과하고 상관없어. 웃기는 소리 하네. 도 깨달으면 콩 심으면 뭐 수박 나오냐? 이 기본 세상에 돌아가는 인연가보의 법칙 기본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제가 제일 지금도 가슴 아파. 그래서 많이 호소하는 거거든. 최소한 좀 알고 하면 좋겠다고 막 유튜브에다가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 기준이 본인도 이제 기준을 요거는 다. 그러면 철저히 언어가 긍정 아니면 잘 안 써. 네, 그것만 해도 벌써 공부를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 말 아무것도 안 해. 안 된다 말 아무것도 안 해. 없다 뭐 못났다 뭐 모자란다 뭐 부족하다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쓰는 게 달라. 언어 구사. 그래서 이런 것부터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대. 항상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출발이 내가 못 깨달았다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아져 있다고 출발해야 된다. 이미 갖춰져 있다고 출발해야 된다.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고 출발해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해. 요걸 출발하면 잘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누구도 모자란다, 지적 장애다, 뭐 이런 단어를 안 써. 부족하다 이런 걸 안 써. 그래서 내가 자기 손주가 지금 뭐 4살이나 됐는데 말을 잘 못해서 뭐 병원에 가보니까 뭐 자폐 무슨 어떤 이런 거 막 이름을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와 사람들은 신기하다. 봄에 개나리 같이 봄에 안 피면 자폐증이요? 여름 피는 백일홍 다 자폐증이냐? 가을 캐는 국가는 뭐 아주 뭐 지적으로 아주 뭐 뒤떨어지겠네. 이렇게 사람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체가 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역할에 따라서 피는 시기는 달라. 어느 누구도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 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스로 나는 가을에 피는 국화가 되겠다 이렇게 정했다고요. 왜? 30년 동안 철저히 더 확인한 뒤에 세상에 이쁜 것 하리라. 그럼 늦게 피니까 국화냐? 나는 가을에 피는 국화. 봄에 피는 개나리. 봄에 피는 개나리는 뭐 꽃이 먼저 피죠. 먼저 지잖아. 그냥 먼저 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제대로 피고 향기가 오래 멀리 가느냐 거기다 포초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 때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고 있나. 이미 갖추어져 있고 깨달아져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하나. 그럴 때 하는 행동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덕분에서 보답하는 행동 말고 할 게 없다. 그럴 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입만 뻥끗하면 돌아오는 가보가 있는 걸 알고 전부 다 깨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럼 돌아올 게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지. 그 부득이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쓸 경우는 반드시 그 뒤에 긍정으로 적을 붙이라. 똘감 나무 단감 접으시면 단감 열리니까 그렇게 도와줘서 처리를 하고 그런 걸 언어 구사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은 언어 구사력까지 갖춰야 돼요. 깨달음은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는 깨달음이 돼요. 근데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언어 구사력을 갖춰야지. 그래서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돼. 네, 이럴 때 덕분입니다. 바로 덕분이다 나옵니다. 끝난데.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또 질문인데 요거는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길을 가는데 도로가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도로가에 다쳐갖고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유턴해서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내려서 새끼 고양이를 안전한데 놓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뭐가 떨어져 있는데? 새끼 고양이. 아, 새끼 고양이가 길에 떨어지는 거를 내가 저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돌아오니까 네, 돌아오는 중에 이제 한 분이 먼저 차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길가에 좀 안전한 곳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갖고 가서 봤더니 이제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어서는 조금씩 움직이는데 거기 올려놓은 곳이 개미가 막 있어갖고 등에 개미 막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미 없는 곳으로 좀 옮겨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걸 지금 빨리 데리고 가서 어디 119에 고치거나 아니면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놔두고 가야 되나 지금 저기 가야 되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놓고 가면은 뭐 죄책감이 계속 마음에 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책임감과 관련 책임감하고 죄책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면 어미가 나중에 와서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지.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좋은 지금 소재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놓고 오게 됐거든요. 이 계속 이제 기억에 남고 계속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게 맞았나? 이게 계속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너무 좋은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존중할 부분에 사랑해야 되고 어떤 생명체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가슴에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올라오니까 길가에 이렇게 어린 고양이를 보면 얼른 가서 이렇게 차에 치이지 않게 옆으로 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어서 옆으로까지 해주는데 와 이거 지금 보니까 다쳤네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를 해줘야 되나 이런 갈등 누구나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갈등이 생기는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불편함 1차적으로는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임지고
그런 돈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또 1차로 있었고 더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개체와 나왔다 또 개체.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었고 구함 당하는 어떤 또 대상이 있었고 그걸 분리해갖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고까지는 들어갔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체를 볼 때 자기를 먼저 보면 내가 죽을까봐를 겁내듯이 생명은 본능적으로 죽을까봐가 먼저 딱 깔려 있어요. 밖으로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내면은 죽을까봐요. 이 뭐야 이러다 치워줄까? 이런 게 숨어 있다고. 그게 밖으로는 사랑이지만 죽을까봐가 먼저 아직 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은 전지전능한 영이라는 것만 아니라 빛이고 에너지라고 무심히 있어 보면 이걸 느낀단 말이야. 예. 요걸 또 한 카트로 해줄게요. 자기 자신을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 손을 놔놓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손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손이 있는데 못 움직여.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지. 아니 손이 있는데 왜 못 움직이고 나는 손이 있는데 왜 움직여? 이렇게 공부를 한 번만 하라. 그럼 여기는 뭐가 없지? 여기는 뭐가 있지? 뭐가 있어? 그게 여기는 뭐가 없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기운이라 하면 돼. 어려운 거 하지 마라. 나는 공부 가르쳐 어려운 거 하지 마. 왜? 그럼 머리 굴려야 나오는 거다. 머리 안 굴리고 그냥 여기는 기운이 있어 움직여 이렇게 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의 기준이 기운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운이 나야. 기운을 영어로 에너지라 그래. 그래서 각자들도 에너지라 그러고 에너지 어디서 나온다? 빛이라 그래. 그럼 빛이고 에너지가 나네.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사유로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두 번째 이야기거든. 쉽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손 하나 놓고도 이렇게 쉽게 자기를 알으라는 거지. 기운이 진짜 나네. 기운은 불에 의해도 안 타. 물에 의해도 안 젖어. 차에 치도 안 치여. 죽을 수가 없어. 그 기운은 안 치이니까 고양이 치인 게 아니여. 고양이 또 죽을 수도 없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첫째, 어떤 생명체도 빛으로 보고 에너지로 보고 죽을 수 없다는 걸 봐야지 그걸 정확히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죽을 까봐가 숨어 있는 사랑으로 나올 때는 그게 살려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가버리면 아까 그치 죄책감, 책임감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전체가 하나로 통째로 보고 내가 그걸 도와도 되지만 옆에 사람이 도와도 돼. 내 말고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까지 또 나간다고 해. 내가 마음을 내서 뒤에 사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고. 직접 손으로 안 하고 마음을 하나 탁 내고 가는 거예요. 무심해서. 무심은 전체니까 전달해서 누군가는 돌보게 돼. 그럴 때 의미가 없어 돌보게 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제가 이건 실제로 있은 일인데 그 인천에서 공사장인데 엄마가 공사장에서 그 보면 공사장에 막 그 녹강 같은 거 나는데 그 굴 속에서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이 막 들고 와보면 이제 애기들이 나왔는데 엄마가 이제 갔다 올 때에 애기가 보니까 나오는데 애기를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고양이는 이쁘다고 그 고양이를 이제 가져오다가 아 엄마가 오면 안 되겠다 또 갖다 놨다가 가져왔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갖다 놔도 엄마가 어서 씩 보고는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엄마가 왔는데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다 입양할 사람 막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불쌍하다고만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고양이 막 키우고 싶어. 그런 사람도 분양해가지고 막 인천공항 내리는데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분양하고 이런 실제로 실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빛으로 보고 사랑하느냐. 그래서 죽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랑을 해. 그럴 때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기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불쌍해서 내가 살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건 자기 역할이 빛나도록 하는데 초점 맞춰야 돼. 그 자기 역할을 언제 빛날까? 내가 데려가면 빛날까? 엄마가 데려가서 같이 사는 게 더 빛나다. 자기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 내가 데려가서 내 노르게 되거나 내가 갖고 노는 대로 하야 되는 위험성이 높다. 그걸 반려 뭐 어떤 막 이름을 붙여 사는데
상대방한테 안 물고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 진짜 내가 고양이 몸 받아서 뭐 같이 있는데 이불 밑에 놀라고 웃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고양이 안 하고 차라리 사람 몸 받아서 오지 말라고 고양이 몸 받아갈까? 아니 이불 밑에 같이 뭐 뽀뽀하고 놀라면 저기 아니 사람 몸 받아서 하지 뭐하러 고양이 몸 받아 뭐 개새끼 몸 받아서 하겠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사례예요. 이건 반대야. 자기가 고속도로 가다가 그 고라니를 치운 거예요. 근데 뒤에 백미들 보이잖아. 근데 고라니 치어서 딱 죽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딱 나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6개월 동안 고라니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저한테 질문을 낸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괴로웠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 고라니가 죽인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므로 어떤 것을 도와줄 때 긍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구사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한 방에 끝나고 오늘 본인도 한 방에 끝나듯이 그 고라니가 100일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나는 고라니 몸을 벗어 인도 환생했어.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겠다고 100일 기도를 막 희망을 걸고 100일 기도를 해서 저쪽에 차가 오는 속도를 봐서 지금쯤 건너가면 딱 맞겠다고 건너갔는데 그 운전수가 싹 들어가지고 자기가 100일 기도했는데 못 죽었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나 막 이렇게 옆에서 야 한 번 해서 그런데 또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한 번 더 100일 기도를 하자. 그래 100일 기도해서 이번에는 드디어 되겠지 하고 딱 왔는데 마침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딱 맞게 딱 몸을 바꿔줘서 그분은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200일째 기도가 성취됐다고 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분한테 꼭 전해라 했다고.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보면 고라니로서 평생 살고 싶은 고라니도 있겠지만 고라니 몸을 벗어나서 사람 몸으로 살고 싶은 생명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고통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뭐요? 한 생각의 위력이라 그래요. 한 생각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즉시 해결이 끝나본단 말이에요. 생명을 죽였다는 데 가 있다 말이에요. 생명이 뭐요? 성화되게 했다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 생명이 성화되면 얼마나 좋아. 성장 발전인데. 큰일 했다고 박수 친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100일 기도가 성취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 야 세상에 똑같은 이 사건을 낳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게 관점 이동이다. 우리가 관점 이동하면 그 즉시 끝난다. 이게 공부의 힘이라는 거죠. 깨달은 자의 깨어있는 힘이라고. 이게 무심의 이력이라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생각의 위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의 위력을 체험을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관점이 딱 변하는 순간 이렇게 이게 한 방에 이렇게 180도 변하는. 근데 그것을 이제 경험해 보면 이게 어느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어느 한 부분밖에 이제 보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를 보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한 부분밖에 못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가자라고 자꾸 찾게 되고, 이 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찾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말씀 들어보니까 무심의 상태로 되면 전체가 보인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무심의 역할이 뭐냐면, 무심의 역할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심이니까 5가지예요. 무심은 오히려 분별을 철저히 잘해서 판단을 잘하게 해준다고. 분별을 잘하게. 그 분별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잘 되니까 어떻게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를 잘하니까 해결을 잘할 거 아니에요. 해결을 잘하니까 성취를 잘한다고. 인간 모두가 하고 싶은 건 이 5가지예요. 똑소리나게 판단해서 분별 잘해가 소통 잘해서 관계 잘해서 해결 잘해서 성취하고 싶은 거거든. 이게 무심의 역할이야. 무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이러면 무심 하나로 끝난다는 것을 알겠지. 왜? 전체가 통째로 보여서 그 개체가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서 완벽하게 소통, 관계, 해결, 성취를 합니다. 그럼 덕분입니다. 1시간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무심치유라고 하는 게 단어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자, 설명 하나로 돼. 무심에 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죠? 네. 이미 해결되어져 있잖아. 그럼 치유가 끝났지. 네. 그럼 무심치유라고 하는 거지. 네. 쉽죠? 근데 쟤한테 어젯밤에도 지금 3개월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명은 모르는데 근무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가 여기 아프다가 뭐 아픈 건 분명히 아픈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출장을 간 거거든 대전에. 그분 진작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여주도 그때만 좀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안 듣고 저를 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 학교는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돼 있다. 이걸 음양이라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음의 세계라 그러고 보이는 세계, 양의 세계라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영혼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뭐 CT 찍고 MRI 찍어도 안 나타나거든. 그 병원에서 문제를 못 잡아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손 잠깐 잡고 있었거든요. 뭐 5분도 안 있었을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는 것도 잘 못해서 누워 있으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눈이 달라요.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람 같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그 잠깐 좀 뭐 5분도 안 돼 손잡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갈 때는 인사하면서 눈이 똘망똘망하게 반짝반짝해 살아나 있다. 그게 증거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몸에 이렇게 무릎에 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 오면 허리 아프고 이걸 누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할 줄도 알지만 해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하고 소통해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제 무심 치료해 준 거거든. 무심 상태에서 나는 그걸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로 돌려놔 줬단 말이야. 그걸 무심 치유라 그래. 그래서 2가지입니다. 본인이 무심에 있음으로써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무심 치유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같이 상대가 무심에 들어서 상대를 무심에 들게 해놓고 치유를 해주는 방식의 무심 치유도 있다. 네. 그게 하나는 무심으로 치유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해준 건 무심 치유 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당신이 무심으로 즉 무심에 들어가서 있으니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된 걸 치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수리하는 거는 치료라는 단어를 쓴다. 그럼 치료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출발했기 때문에 재발하기 때문에 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이렇게 예, 문제 있다고 씨를 떨을 때는 이게 다시 문제를 만들어서 또 생기거든. 이게 실제로 원리가 저도 여기에 2015년 또 제 유튜브에 보면 여기에 이만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상선에 암이 엄청 크라고 뭐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충대병원에서 당장 날 받아서 해야 된다 날 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예 병원에 갈까봐 보험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 있으면 안심 넣고 뭐 병원비 나온다고 갔잖아요. 암 보험 바뀌는 거. 왜냐하면 이게 제자리를 돌려놔야 된다. 이거는 생긴 거잖아. 생긴 거는 조건이 맞아서 생겼지만 조건을 없애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만 이렇게 주먹이 지어졌단 말이야. 그럼 주먹이 지어져서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패는 거를 하면 제자리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의사한테 생긴 것이라 없어지겠네 마음속으로. 그 이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 이후로 아직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아예 가지를 안 해. 왜? 그분들은 출발에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거든. 그 문제가 있다고 출발해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출발 자체가 저하고 다르죠.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 이제 암으로 고생 받는 분들, 제가 이런 원리로 수술 안 하고 지금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 믿으라가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든. 아니 본래 이렇게 돼 있었지 않냐고. 근데 본인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주먹이 쥐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호복이 생겼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폐질 거 아니야. 이거 반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거꾸로 해봐라. 이게 돈은 거꾸로거든. 근데 보일러도 거꾸로 보일러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하도 거꾸로 안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저는 꼭. 그걸 자기가 납득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가 깨달아서 실천을 옮기는 힘이 없는 분들은 자식한테 못 이겨. 자식이 불때같이 달라들어서 아빠 뭐 암인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뭐 예약해놓고 가자 이가 뭐 항암제 맞고 막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완치가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재발하고 고생 많이 하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아는 힘이 공부의 힘인데 이 힘이 있어야지 누나는 깜짝 안 하고 아무리 소리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요지부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심의 위력이에요. 무심이 딱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자기가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행동 안 한다는 거죠. 대단한 위력, 무심의 위력. 일단 질문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듣다 보면 자꾸 없어지지. 네. 그 혹시 저희 써니즈 구독자분들이 볼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써니 저는 뭐 이렇게 내용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손님 맞이하려면 바라는데 제가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 오늘도 뭐 우리 김유라 씨 온다면 막 김유라 좀 찾아봐 막 이래 그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써니즈가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성장해보자 하는 그 이쁜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니까 이분은 반드시 전성시대를 누리는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차서. 근데 지금 계속 본인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많이 왔으니 길을 딱 분명하게 이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맥을 정확하게 짚고 가주게 해야 되거든. 왜냐면 구독자가 10만 넘으면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왜 자기 혼자 잘못했는데 지옥 갔냐고 물어보면 자기 혼자 잘못했는데 그거 들었던 사람들 따라해서 다 그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또 구독자 뭐 벌써 5만 10만 이라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왜? 그 사람 따라했다가 그 사람 따라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숨 쉬고 있어가지고 고칠 시간이 있는 사람 다행인데 밤새 안녕했으면 나 그거 따라했다가 안녕했는데 보니 그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독자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제대로 요거에다 포인트를 딱 맞추면 그 출발할 때가 끝이거든. 콩 심으면 여기는 콩이 나오는 끝이에요. 시작이 끝이고 씨앗이 열매고 결과가 감정이고 딱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인연가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할 때 딱 묻고 시작하라고. 묻고 본인 안에 있는 전지전화 영한테 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인연이 됐으니까 한번 저한테 턱 점검 받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저도 또 책임 있게 이렇게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잘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전성시대를 누려야 돼. 전성이시가 할 일은 그밖에 없어. 그럼 오늘 질문들이 매우 유용한 질문을 잘 골라서 왜 공부하는 과정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아마 아주 유익하게 잘 됐다. 그래서 선의저와 함께 해주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도와준 덕분에 분명히 알았으면 그분 덕분에 이거 알게 됐다고 꼭 보든 안 보든 말할 수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 표현하는 거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 스쿨 덕분에 혹은 덕분 성담 덕분에 알았다면 어디서 가서라도 덕분 스쿨 성담 덕분에 이걸 내가 알았노라고 정말 그거는 그분 덕분이라고 말을 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 될 때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내가 아는 것 같이 설정 은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선이지가 책을 통해서 했던 사람을 만나서 했던 그분의 발품을 파고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공유한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이지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런 거 알게 됐다고 그분께 고마워하고 꼭 그 말을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답이다.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멋있는 여러분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이 네. 제일 좋아하는데 질문은 네, 여쭤보겠습니다. 무심의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되지 말고 플러스 쪽으로 콩을 심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이건 문제 없지 않는가? 네, 요런 의문이에요. 그런데 얘기는 중요하게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네. 아시겠지? 그건 안 거하고 실제로 밭에 심은 콩이 아니고 팥이란 팥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구는 상대 세계라는 거. 애고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걸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정에 부정을 처리하면 긍정이 되니까 그때는 또 묘미를 살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너무 저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럼 네, 잘 안 되지만 지금 하는 것이 잘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짝 나는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것을 살려주면 그 똘감에 단감자 붙이는 역할이라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된다. 상대가 그렇게 하지 마라 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제가 많이 썼던 거에 부모님 자식 걱정할 때 자식 걱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건 아는데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길까 않을까요? 이러면 그렇네요. 이래서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걸 걱정하면 뭐가 나올까요? 콩 심었을 때 뭐가 나와요? 하면 금방 걱정할 일 나오네. 그런 거 하면 좋을까요? 자식한테 그게 도움 된다고 하는 게 진정 도움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실제로 이 지구는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더 좋은 일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 망했는데 왜 더 좋은 일이냐? 그 망한 덕분에 고마움도 알고 감사도 알고 겸손도 알고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떤 경우도 더 좋은 일밖에 없도록 애시당초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일밖에 없으니까 힘내세요. 항상 팍팍 밀어주는 선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원래부터 잘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 최고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보따리를 들고 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거리가 멀지 않더라고요. 대전이랑. 네. 그래서.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 먼저 이런 촬영을 통해서 요즘 시대에 많이 공유해서 같이 성장하다가 그 이쁜 마음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덕분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삶이 돌아가는 흘리는 단순해 콩심어 콩나오듯 당신 한것 당신 받네 이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 있는 법칙이라 이 법칙 너무 쉬워 누구나 할 수 있는 밝게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즉시 밝아지네 과거 반성 미래 낙관 어느 것도 필요 없이